매번 세금 낼 때마다 절세 방법이 없나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바로 탈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탈세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과세 당국이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들어서 탈세 이야기 2탄 준비했습니다. 정의연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지난주 우리 했던 얘기 중에 시간이 흐르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버티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부가제척 기간 그리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거 믿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저번 시간에 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부가제척기간이고 두 번째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해당 기간이 넘어서면 그 이상으로는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부가제척 기간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의 기간까지 부가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제척 기간이 다소 깁니다. 원칙적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부가제척 기간이 주어지고요. 만약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부가제척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한 내에는 세무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세 의무가 확정되고 나면 과세당국에서는 이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걸 징수권한이라고 하는데 이 징수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 즉 과세 통지서를 발부시킨다거나 독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권리가 있으니까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만약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수권을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요. 만약에 5억 원이 넘는 세금인 경우에는 10년까지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중단과 정지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중단 사유, 즉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정지 사유, 예를 들면 분납을 신청했다거나 이런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거나 정지되었다가 그 시점부터 다시 또 진행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탈세를 위해서 사실 좀 악의적인 수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서 주고받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세무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사항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때가 있겠죠. 그러려면 영업이익을 줄여야지만 법인세가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을 줄이려면 실제로 비용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척 허위로 꾸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늘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가짜로 비용을 늘리는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업체를 하나 가장해서 세우게 되고 해당 업체로부터 매입 자료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가짜로 내가 어떠한 물건을 샀다라는 매입 증빙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를. 그렇게 되면 비용이 겉으로는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 효과라든지 부가가치세 공제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B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주기 위해 탄생한 업체이기 때문에 매출 자료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거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B업체에게는 과세당국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또 부과를 하게 될 텐데 체납을 반복하다가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는 이 회사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B업체를 폭탄업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터뜨리듯이 없애는 그렇죠. 거군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점에
다음에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A 업체, B 업체 이런 식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인데 실무에서 하다 보면은 A 업체부터 Z 업체까지 굉장히 꼬리를 물고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A 업체를 세무조사 하다 보면은 나머지 업체들이 줄줄이 뭐 이렇게 엮여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발각될 수밖에 없는 수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허위 세금 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고 부과한 세액이 지난해에만 3,497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세금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가 붙던데 이게 상당하다면서요, 규모가. 네, 맞습니다. 최근 10년간 세금을 네.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부과한 가산세가 33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가산세가 33조 원.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집계가 되었는데요.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과소신고했다. 자신이 원래 신고해야 되는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10%, 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해서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무서운 것은요. 부정행위로 무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매일매일 0.002%의 그 납부지연 이자까지 붙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산세 하면 무섭다 이런 인식이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본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성실히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이게 최근 사건인데 그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배당받은 사람한테 이제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겼는데 내지 못하겠다고 오히려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그 스포츠의 승패를 가지고 예. 베팅을 걸어서 예. 지면 해당 금액을 뭐 몰수당하는 것이고 그러죠. 만약에 네. 맞추게 되면은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던 자였는데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당첨금으로 약 1억 원씩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무렵에 수사당국의 덜미를 좀 잡히게 되었고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여기에 그 도박자금 등에 관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와 14년도에 당첨금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당국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죠. 여기서 그 13년도와 14년도에 관한 금액 총 합계액으로 한 8,2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A 씨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사실 당첨금으로 받은 금액이 한 2억 원 되지만 내가 잃은 금액은 그보다 더 많다.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법원의 판단은 이랬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사행행위 규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법성을 떠나서 그 사행행위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이익은 기타 소득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 사이트에서 받은 당첨금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종합소득세 처분하는 거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내가 얼마를 잃었든지 간에 나한테 당첨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은 기타 소득이 되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또 어떤 처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사적인 처벌은 따로 받고 세금은 처벌은 세금대로 처벌대로 받고. 네, 맞습니다. 네. 세금 안 내려고 소송하다가 그럴 수도 지금 있네요. 뭐 불법 베팅 사이트를 예로 드셨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에요. 파생 거래가 됐건 뭐 주식이 됐건 벌었을 때는 세금 꼬박꼬박 내라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 얼마만 한 벌었다고 터질 때가 더 많은데 뭐 그런 그쪽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안 할 수가 없기도 맞습니다. 하고 좀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원에서 명확하게 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런 부정한 일단- 금액은 네, 일단 저런 판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낼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세금 떼먹을 생각 감히 못합니다. 그냥 꼬박꼬박 다 일단 세금부터 내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상습적으로 좀 악질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가끔씩 이렇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더 많이 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과다하게 자신이 뭐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네.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자신이 체납했던 부가가치세가 있었고 이 본세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이렇게 상환하겠다고 해서 조기에 빨리 그 세금을 내버렸는데 세금을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한 4개월 뒤에 다시 세금을 좀 계산해 보니까 과다하게 좀 납부 통지가 받았던 것이고 통지 받은 대로 자신이 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미 내버린 돈을 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문의 오신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나라 그 국세기본법에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그러니까 불복 청구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과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불복을 하게 되면 이유가 있으면 환급 처분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다만 그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3개월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당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네. 그럼 불복 기간이 도과했는데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도저히 없느냐 이런 이제 좀 상담을 해오셨던 분이었는데 고충민원센터라는 것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와 관련해서 나이가 어떤 고충이 생겼다. 그럼 이것들을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게 국세청에 있는 민원센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납세자 보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고충민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따라서 불복 청구 기한 90일을 도과했더라도 자신에게 명백하게 과세 통지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시면 고충민원센터 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니까요. 해당 방법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금 낸 그 본인 그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겠군요. 그런 경우는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야 돼요. 잘 챙겨야 돼. 예. 예. 그 탈세할 경우에 압류 추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돼요? 네, 조세범 처벌법에서 그것들을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아니면 조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거나 이런 행위를 전부 다 조세 포탈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무엇이냐? 이것들은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다거나 아니면 장부의 증빙 자료를 가짜로 만들어낸다거나 장부를 뭐 고의적으로 파쇄한다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징역 이하, 2년 이하 를 선고받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세 포탈한 세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서운 것은 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서 받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아하. 따라서 굉장히 좀 무거운 처벌이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상습적으로 만약에 조세 포탈을 한다 이 경우에는 형기의 2분의 1 이상을 또 가중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조세범에 대해서 특별히 가중처벌을 하도록 또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포탈세액이 10억 원을 넘는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기징역까지 최대 선고가 가능하도록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동시에 부과하도록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성범죄나 아니면 네. 살인,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형이 센데 조세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굉장히 좀 만연하게 장부를 좀 조작한다거나 예.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예.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네. 이 형기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러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